안녕하세요. 섬유근육통 짬밥 9년차 김마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섬유근육통이 어떤 질환인지 원인, 증상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제 섬유근육통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진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엄밀히 따지자면 저는 2018년에 확진을 받았지만 진단만 늦게 받았을 뿐 훨씬 그 이전부터 제 몸에 발현이 되고 있었는데요. 고3 때부터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났던 것부터 따지면 2023년인 현재를 기준으로 무려 16년 차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을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었던 대학원생 때부터 계산해서 그냥 9년 차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섬근통인지도 몰랐다가 진단을 뒤늦게 받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섬근통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기 때문에 정확히 이때부터 섬근통이 시작되었다라고 꼭 집어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기억을 최대한 소환하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컨텐츠가 흥미 위주가 아니라 다소 진지한 내용이어서 지루해하실 수도 있으니 초등학생 때부터 현재 상태까지 순서대로 나눠서 2편에 걸쳐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때는 바야흐로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상당히 흥이 많은 아이였지만 내향적인 성격 탓에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거실 통유리창을 SM 연습실 거울 삼아 춤을 추던 아이였는데요. 저는 주로 보아님의 대표적인 명곡 넘버원이나 고양이에 대한 애정과 애틋한 마음을 담은 사라, 베이비복스 언니들의 우연, 이정현님의 신나는 와, 그룹샵의 스위티 혹은 텔미텔미, 신신혜님의 세상은 요지경 등을 틀어놓고 흔들어 제끼며 나홀로 콘서트를 매일 주최하던 초딩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몸이 너무 피곤하길래 처음에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아서 혹은 아이돌 연습생 놀이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어지럼증은 계속되었고 단순히 친구들과 열심히 노느라 느끼는 피로감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가정의학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백혈구 수치가 정상에서 과다로 넘어가는 기준에 가까워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행히 어지럼증은 중학교에 다니며 차츰 사라졌고요. 대신 매달 한두 번씩 꼭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기 시작했지만 월경 영향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생각했고 편두통은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흔히 겪는 증상인지라 두통약으로 때우곤 했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추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밤에 교실에서 야자할 때 교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뜨기 힘들 만큼 눈부시게 느껴졌고요. 밝고 인위적이고 집중된 조명에 의해 유독 빛번짐이나 눈부심이 심하게 느껴졌어요. 원래 난시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보이진 않았는데 딱 이 사진처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자동차 불빛이나 가로등, 환한 조명은 직접 쳐다보기가 힘들고 만약 억지로 참고 쳐다보면 어김없이 두통이나 안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 날개 축지 등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는데 조금 아프다고 엄살 떠는 성격도 아닌데다 계속 책 봐서 그렇겠지 하고 북스탠드를 이용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며 버티곤 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기억을 되짚어보니 우선 어릴 때부터 미술 쪽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제 의지와 반대하셨던 어머니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고요. 색약이 있다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걸 깨달은 후 엄청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흑백으로만 그리거나 색이 중요하지 않은 미술 분야를 차선책으로 택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색깔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이었고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큰일은 아니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그게 참 살아갈 이유를 잃는 것처럼 허무했어요. 또 다른 추가 증상으로는 뭔가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봐야 했고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변을 배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 받으면 복통까지 느껴졌고 설사를 연달아 하고 나면 통증이 약간 줄어들곤 했어요. 대학생이 된 후 경투성 두통까지 점점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모든 증상들이 운동을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몸 대비 체중도 표준이었고 오히려 근육량이 많은 편이었는데도 헬스, 홈트, 자전거로 등하교는 물론 종종 학교를 뒷산을 타고 등하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걷는 게 몸에 가장 무리가 가지 않은 최고의 운동이라고 해서 바른 자세로 걸어 다녔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나타났던 증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섬근동 때문에 가장 심하게 고생했었던 대학원생 때부터 현재까지의 스토리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